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을 만나 새 정부에서 추진이 기대되는 지역 현안을 알아봤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은 1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큰 동네입니다. 지방의 웬만한 시군보다 인구가 많고 서울의 작은 자치구 정도 크기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이 없는 대표적인 교통 사각 지역입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신정동과 목동을 거쳐 영등포구 당산역을 잇는 총 연장 10.87km로 계획됐습니다. 정차역은 환승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됐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목동선 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 기준을 적용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동선을 빨리 서울시와 또 국토부, 기재부를 거쳐서 빨리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지역의 어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양천 을 지역에 시급한 또 다른 현안은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고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법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 주민들의 오래된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좀 신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짐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인선된 만큼 국정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빌드업 청년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빌드업 청년 캠퍼스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커리어 스타트 코스에서는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직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15명입니다. 교육은 7월 10일부터 주 1회 자기소개서 작성법, 1:1 컨설팅, 현직자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청장년 희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1인 가구 중 50세 이상, 전월세 취약 가구, 공과금 체납 가구 등 2,800여 가구입니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통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고립 정도에 따라 관계지원군과 일상지원군, 일상위험고립군과 집중관리군, 긴급위험군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가 4인조법 화재 진압 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대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는 4인조법 화재 진압, 소방호스 전개, 심폐소생술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는 4인조법 화재 진압 종목에서 1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발표 이후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부천은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신설 과학고보다 개교가 3년 정도 빠른데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맞춤식 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입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입시학원, 학부모들이 3355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녀의 과학고, 특목고 입학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총 5개로 완성이 지금 현재는 경기 북과학고 하나가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일찌감치 준비해야 유리할 수 있다거나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지 않는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고에 떨어진다 해도 대학 입시를 위한 좋은 경험과 실력을 쌓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했다는 말이라도 그 오지 마시고 무조건 준비하라. 왜 그러냐면 혹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면서 입시를 먼저 때려쳐요.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준비를 시켜요. 일반계 고등학교였던 부천고가 경기형 과학고에 선정된 지 석 달. 이제 발표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벌써부터 입시 학원가를 중심으로는 과학고 준비반 개설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천 과학고 개교까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정원이나 전형 등 모집 요강은 하나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입시학원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과학고 준비생은 당장 1, 2년 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초등학생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결국 과학고 진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하다는 전형적인 입시 마케팅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중학교 과정이 다 끝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고등 과정이 과학이 좀 이해가 좀 돼야 실제로 과거 면접을 봤을 때 대답이 가능하고. 인터넷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미 경기형 과학고 준비반을 소개하는 입시학원의 홍보나 입학 전형을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의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교조와 일부 교육단체들은 과학고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하시고 그 학원에서도 아예 그 과학고 지정된 지역에 있는 학원들에서는 그 초등학생 학생들을 겨냥해서 특권 교육 좀 없애자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는 과학고 때문에 더 불붙게 생긴 상황이라고. 경기도에 새롭게 들어서는 과학고만 4곳, 선행학습 등 과학고 입시 과열에 따른 현상을 전제로 인공지능, AI에게 미래 어느 날 부천에 사는 한 초등학생 입장에서 일기를 쓰도록 해봤습니다. 미래의 초등학교 6학년을 가정한 인공지능은 어린 나이부터 과학고 입시 준비에 시달리며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경기형 과학고의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실제 이런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학고 유치, 긍정적인 효과에 가려진 무분별한 서열화와 입시 경쟁 부작용까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R124는 17일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중이 22%로 3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21%, 지방의 22%가 30년 초과 노후주택이었고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25%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으로 35%였고 서울 29%, 전남 27%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과 든든 전세 1,713호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소득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가 869호,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 2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월세가 179호,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 전세 665호 등입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섭니다. 시는 최근 선한 영향력 가게 나눔 비타민과 함께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한 아이 온밥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온밥은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전국 최초 강력 단위 아동급식 후원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선한 영향력 가게는 아이온밥 사업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 나눔 비타민은 나비암 앱을 통해 아동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 아동은 전용 앱 나비암을 통해 가맹 음식점을 찾고 할인 쿠폰을 이용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시는 7월부터 가맹점 300곳을 확보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감면과 함께 고충 처리 등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시는 내년 말로 예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입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투자유치관의 TF를 구성하고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가칭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단은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입주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는 또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고용보조금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원스톱 고충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 청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여간 운영됩니다. 한강 수영장은 뚝섬, 여의도,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 양화, 난지 한강공원 등 총 6곳입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입니다. 물놀이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고 6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여름철을 맞아 양주 일영유원지와 포천 백운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 4곳에 대한 수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총 1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본격 휴가철로 접어드는 7월과 8월에는 주 1회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 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해당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물놀이 자제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